안녕하십니까? 6월 5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28,233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698명, 완치 8,406명으로 집계되어 6%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카르타시는 6월 4일까지였던 대규모 사회적 제한을 6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연장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여전히 높은 확진자 수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한은 좀 더 완화된 규정으로 변경되어 시행될 예정이며 정확한 시행령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으나 식당이나 시설들의 영업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도 대규모 사회적 제한 장기화에 따른 경제 악화의 부담을 느껴 지역별 사회적 제한과 뉴노멀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사회적 제한은 기존의 대규모 사회적 제한과 비슷하나 지역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시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확산 지수가 낮은 지역들은 지역의 단체장이 판단하여 제한을 해제하고 뉴노멀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뉴노멀은 경제 활동을 재개하나 일상의 코로나19 보건 수칙을 적용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뉴노멀이 적용되면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뉴노멀 수칙이 잘 지켜지도록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2차 확산이 발생하게 되면 지역별 사회적 제한이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뉴노멀 수칙은 장관령으로 공표가 되었으며 이중 식당의 보건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 수칙에 따라 음집을 예방하기 위해 입구와 출구에서 엄격한 관리를 시행하여 방문객 수를 정상 수준의 40% 이하로 제한하고 순환 규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2. 모든 식당 관리자, 직원 및 종업원은 관할구역 보건청 또는 식당 점주가 실시하는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에서 음성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근무 시 마스크, 페이스 쉴드 및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3. 식당 영업 전 사전 스크리닝을 실시하고 모든 식당 관리자, 직원 및 종업원은 체온을 측정하여 섭씨 37.3도 이하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4. 기침, 감기,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의 진입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5. 점포 방문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서로 간 1.5m의 이격을 두며 체온은 섭씨 37.3도 이하로 관리해야 합니다. 6. 공용 화장실, 쓰레기장, 주차장과 같은 공용시설을 포함하여 판매 구역 내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액을 분사해야 합니다. 7. 구매자 간 이격거리는 1.5m로 정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8. 위생적이고 건강한 식품을 판매해야 합니다. 이외에 미용실과 스파 같은 서비스 업종의 경우 운영 시 엄격한 보건수칙을 적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건당국은 지난 4월에 유전자 증폭 검사를 하루 1만 개를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40일이 지난 5월 27일에야 하루 1만 건의 테스트를 달성하였고 이후 6일 연속 1만 건 이상의 검사 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토록 1일 유전자 증폭 검사 수가 중요한 이유는 신속진단키트의 높은 오진율 때문입니다. 보건당국은 지금까지 신속진단키트를 배포하여 왔지만 재검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방역활동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제약회사인 칼벤은 우리나라 제약회사 제넥신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을 시작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GX19로 불리는 해당 백신은 영장류에 대해 시험이 완료되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화시킬 수 있는 피험자의 항체가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칼벤은 실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경우 백신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기관들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세계보건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임상평가 중인 후보 백신은 10개이며 임상전 평가 대상 백신은 총 115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군 당국이 코로나19 의심자 탐지용 스마트 헬멧을 개발했다며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헬멧은 장착된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10m 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체온을 색깔과 함께 모니터에 표시하며 최대 13명의 체온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습니다. 군의료센터 센터장은 스마트 헬멧이 체온이 높은 사람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며 공항이나 버스 정류장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 다른 사람보다 체온이 높은 사람을 감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헬멧을 쓴 사람에게 바로 체온 표시 화면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연결된 노트북에 보이기 때문에 모니터링하는 사람과 한 조를 이뤄 탐지해야 합니다. 군의료센터는 스마트 헬멧 개발사와 함께 장비를 시연하면서 새로운 장비가 코로나19 전파고리를 끊어내는데 힘을 보태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은행은 대규모 사회적 제약이 4개월간 지속되면 인도네시아 경제가 올해 3.5%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계은행 선임 경제학자는
세계은행 기준 시나리오에서 인도네시아 경제가 지난해 5.02%에 비해 금년에 0%의 성장률을 보일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해당 경제학자는 실업과 소비 감소로 인해 민간 소비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또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상품 가격이 낮아져 투자 증가세도 둔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인도네시아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은 2.97%로 2001년 이후 가장 약세를 보였고 가계소비도 지난해 같은 기간 5.01%에서 전년 대비 2.84% 증가에 그쳤습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최대 489만 명의 국민들이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더 빈곤해지고 최대 523만 명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은행 선임 경제학자도 인도네시아 빈곤율이 2.1%에서 3.6% 급등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올해 최대 960만 명이 빈곤에 빠질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3일 로이터 통신은 글로벌 기업인 왓츠앱과 페이팔이 인도네시아 최대 스타트업 고젝에 투자를 집행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투자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유의미한 규모로 알려졌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최대 스타트업으로 평가받는 고젝은 2010년 오토바이 공유 서비스로 시작해서 차량 공유 서비스로 확장하였습니다. 이후 온라인 결제와 함께 식품이나 서비스를 주문할 수 있는 원스톱 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왔으며 동남아시아에서는 그랩과 함께 양대 승차 공유 업체로 통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기존 투자자인 텐센트 홀딩스와 구글도 고젝에 추가 투자했다면서 아마존과 고젝의 투자 협상은 결렬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투자한 페이팔은 사용자 3억 명을 보유한 전자결제 서비스 기업이며 왓츠앱은 지난 2월 사용자 20억 명을 넘은 메신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전략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자카르타 반둥 고속철도 개발에 일본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반둥 고속철도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교통 분야 국가전략 프로젝트 중 하나로 총 60억 7천만 달러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최초 입찰 시 중국 기업이 선정되었으나 당초 목표보다 늦어지는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더욱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제도정부 장관은 자카르타 반둥 고속철도 개발 지원과 예산 초과를 검토함에 따라 일본 기업의 참여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일본 기업은 자카르타와 수라바야를 연결하는 철도를 개발 중에 있는데 반둥 고속철도 프로젝트까지 참여시켜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가속화하는 동시에 컨소시엄이 수라바야까지 사업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마케팅 컨설팅 업체인 마크플러스는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주택 판매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소비자들은 구매를 지연하고 내년에 주택을 구매할 계획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1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소비자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개인 금융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저축을 하고 있지만 조사 대상 응답자 중 절반은 내년에 집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업체 수석 부사장은 향후 주택 수요는 그리 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년에 수요가 다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회복을 준비하기 위해 부동산 판매자와 개발자들의 가격 책정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주택의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19% 감소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의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10%의 고객은 여전히 주택을 구매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76%가 올해 여전히 주거용 부동산을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시장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부동산 가격이 10%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택가격은 1.6% 증가하여 전분기의 1.77% 증가에 비해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일 남부 깔리만탄 다하경찰서 앞에서 한 남성이 주차된 차량에 불을 붙였습니다. 해당 남성은 차량 폭발음을 듣고 나온 경찰관에게 일본검을 휘둘러 한 명을 살해하고 다른 한 명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경찰은 즉각 대응 사격을 했고 총에 맞은 가해자도 사망했습니다. 가해자는 19세의 지역 주민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가해자가 사용한 흉기와 이슬람 경전, 이슬람교를 지키기 위한 성전을 촉구하는 자필 편지, 알라가 유일한 신이라는 신앙 고백을 표현한 깃발을 압수했습니다. 해당 깃발은 순위파 극단주의 조직 IS 추종 세력들이 사용하는 깃발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에 경찰은 가해자가
IS와 연관된 여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메단 경찰서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테러범이 숨지고 6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당시 자폭 테러범도 IS를 추종하는 24세 청년으로 조사됐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온건하고 관용적인 이슬람 국가로 분류됐으나 수년 전부터 원리주의 기조가 강화됐고 IS 추종 세력이 반복해서 테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특히 IS 지도자가 지난해 10월 미군 특수부대 급습으로 자폭한 뒤 IS 근거지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로 옮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